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은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한국에는 북한에서 이제 국변사태만 나면 북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주민 수백만 명이 중국과 제3국으로 도주를 하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밀려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북한을 점령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한국도 주도권을 잡자고 주장을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물론 북한의 변화에 대비를 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하지만 그 주장의 명분이 참으로 어리석기에 한마디 합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왜 김정은이만 죽으면 북한이 자꾸 붕괴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봅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절제되고 훈련되고 통제된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날에 한국인들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죽을 때마다 북한은 망한다고 주절됐지만 아직도 살아서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북한에는 인간이 김정은이 하나라고만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2천만 주민들을 주인만 죽이면 살 길을 찾아서 짐승들처럼 도망치는 인간들이라고 보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한국에 온 탈북자들 몇 명 보고 북한 사람들은 그냥 독재자만 사라지면 모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칠 것이라고 봅니까? 오히려 독재자가 사라지면 자기 고향에서 마음 놓고 가족들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는 왜 생각을 못합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아직도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한국의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허수아비로 봅니까? 독재자가 사라지면 노동당이 틀어지고 새로운 수령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중국처럼 개혁개방하고 자유를 준다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붕괴되고 소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금 권력을 쥔 당 간부들과 보위부, 경찰, 검찰들인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부를 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북한의 정치사회와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모르면서 무슨 북한을 안다고 떠듭니까?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40년 전에 마오쩌둥이 죽고 중국이 붕괴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지금은 한반도를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중공보다 더 강하고 북한 주민들은 중국인들보다 더 조직력이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인데 왜 허무하게 붕괴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수령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를 버리고 짐승들처럼 도망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 온 것은 독재자가 그냥 살아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잠시 피난한 것뿐입니다. 미워하던 독재자가 죽었는데 왜 도망을 하겠습니까? 물론 몇몇은 돈을 벌려고 외국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가족을 살리려고 잠시 돈 벌려 나갈 뿐 베트남의 보트피플 사건 같은 그런 대이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북한에 있다고 해도 독재자가 사라지게 되면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고 개혁개방과 중립정책을 쓰면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저보다 몇십 배는 더 능력 있고 두뇌가 좋은 인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붕괴하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있다 하여 배고픈 북한 주민들은 국가 건설도 자기 집안 건설도 할 줄 모르는 저 아프리카의 정글 속의 주민들처럼 보지 마십시오. 북한은 농토도 충분하고 비록 낙후하기는 하지만 공업적 태대와 자원도 있고 재간 좋고 강한 주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만 준다면 먹고 사는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재자만 사라지면 처음 1, 2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약간의 쌀과 의약품만 지원받는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가서는 한국의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북한 땅에서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납작 엎드려 싹싹 빌어야 할 겁니다. 아마도 전 세계가 북한을 돕고 서로 투자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만 사라지면 북한의 붕괴를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한국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보고
지금부터 경제 투자 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결론은 북한에서 독재자가 사라지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중국처럼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한 10년쯤 북한을 발전시켜서 서로의 이익에 또 환경에 맞게 통일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김정은이만 사라지면 중국이 북한을 먹을 것이라는 어리석고 멍청한 생각들을 자꾸 합니까? 6.25 때에 중공군에게 학질을 떼더니 아직도 중국이 무서운 겁니까?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던 노예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무서워하는가를 탈북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사라져도 엄연하게 자주독립국가인 북한을 중국이 무슨 명분으로 침략을 하겠습니까? 만약 중국이 북한을 건들자고 하게 되면 한, 미, 일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을 모르고 중국이 덤비겠습니까? 게다가 중국이 침략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오직 한국과 태평양 건너 미국만을 대상으로 만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북한의 자주 영토 수호라는 목적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걸 중국도 잘 아는데 중국이 저들이 죽자고 덤비겠습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들 말대로 중국이 북한을 침략한다면 바로 그날이 중국이 완전히 망하는 날이고 동북 삼성이 북한 땅이 되는 날로 될 것입니다. 중국도 북한의 고구려 종족들이 얼마나 강하며 또 얼마나 중국을 싫어하는지를 잘 압니다. 지금은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의 처지의 공통성 때문에 북중이 겉으로만 허허할 뿐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북한의 붕괴와 통일을 원한다면 그냥 공짜로 통일을 먹을 생각 말고 서독처럼 북한을 무너뜨릴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자체로 붕괴되어서 당신들이 북으로 그냥 걸어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독재자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떠받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북 좌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의 친북 정권을 만들어 놓은 당신들이 북한의 붕괴를 논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북한의 붕괴 따위에 대해서는 관심 끄고 우선 한국에 깊이 박힌 간첩들과 정북 친중 역적들 총선화 좀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